이번 영상에서는 개인 상담 이론 14가지를 여러 가지 관점에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여태까지 업로드한 동영상들을 바탕으로 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따라서 상담 이론들을 그동안 공부하셨던 분들께는 주제별로 각 이론들을 비교 정리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고, 상담 이론을 처음 공부하는 분들께는 전체적인 개관을 먼저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14가지 이론들에 대해서 우선 인간의 행동 동기에 대한 관점에서 비교를 해보고, 핵심 구성 개념, 심리 발달에 대한 관점, 심리적 건강에 대한 관점, 평가와 진단에 대한 관점, 상담자, 내담자 치료 관계 관점, 그리고 상담 목표, 상담 기법, 마지막으로 의료 모델 혹은 질병 모델에 대한 관점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행동 동기에 대한 관점입니다. 먼저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에서는 비관주의적으로 인간을 보고 성과 공격성이라는 본능적 추동이 인간의 행동에 동기를 부여한다고 설명합니다. 프로이드 이후에 자아심리학, 대상관계 이론, 자기심리학, 관계정신분석 등의 신정신분석 이론에서는 프로이드의 정통 정신분석처럼 비관주의적 인간관을 가지고 본능적 충동에 의해 인간 행동이 동기부여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프로이드와는 다르게 이고, 즉 자아의 힘도 인정을 합니다. 프로이드는 자아를 원자아의 충동들을 조절하려는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결과물이고 원자아로부터 발전한 부속물로 보았지만, 자아심리학에서의 자아는 원자아와 별개로 자신의 에너지를 갖고 있고 인지, 현실 검증, 판단, 방어 등의 기능을 독립적으로 하면서 원자아, 초자아, 그리고 외부 세계의 요구에 적응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으로 재정의합니다. 자아가 원자아의 부속물이 아니라 자신의 에너지를 갖고 있다고 보는 관점은 상담과 심리치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개인심리학에서는 낙관주의적 인간관을 가지고 인간은 우월감과 공동체 의식을 얻기 위해 행동한다고 봅니다. 인간중심 이론에서도 낙관적 관점으로 인간을 보았고 각자는 잠재력을 실현하려고 동기부여된다고 봅니다. 실존주의 이론에서는 어떤 접근 방식으로 보는가에 따라 인간은 낙관적일 수도 있고 비관적일 수도 있다고 보고 인간은 의미 추구를 위해 행동한다고 봅니다. 게슈탈트 이론에서는 낙관적 인간관을 가지고 욕구들을 충족시키고 환경과의 조화도 이루려는 동기에 의해 행동한다고 했습니다. 이때 게슈탈트 이론에서의 욕구 충족은 프로이드의 본능적 추동과는 다른 것입니다. 게슈탈트 이론에서의 욕구 충족은 성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행동치료 이론에서는 인간은 낙관적이거나 비관적인 것이 아니라 중립적이고 환경에 적응하고 생존 자원을 획득하려는 동기에 의해 행동한다고 봅니다. 간단히 말하면 인간은 긍정적인 반응 쪽으로 가까이 다가가고 혐오스러운 반응으로부터는 멀어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키너는 인간의 행동은 결과 여부에 달려 있다고 설명하면서 정적 강화, 부적 강화, 속어, 처벌이라는 결과를 통해 행동을 변화시키려고 했습니다. 합리정서 행동치료 이론에서도 인간을 낙관적이거나 비관적인 것이 아니라 중립적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행동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지치료에서는 행동치료에서처럼 인간은 중립적이고 환경에 적응하고 생존 자원을 획득하기 위해 동기부여되고 핵심 믿음, 중간 믿음, 자동적 생각 같은 인지, 즉 믿음의 내용물이 행동을 결정하는 데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최근 인지치료 버전에서는 정신분석 이론처럼 행동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인간 무의식 구조나 과정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현실 치료에서는 낙관적 관점으로 인간을 보고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동기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기본적 욕구로 사랑과 소속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페미니스트 이론은
인간관과 행동 동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족 체계 이론은 접근 방식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요. 보헤니안 이론에서는 중립적 인간관을 취하고 개인화와 함께함 사이의 긴장이 행동을 유발하는 동기를 부여한다고 하고, 사티어의 경험주의적 가족체계 이론은 낙관적 인간관을 갖고 인간은 성장과 사랑에 의해 동기부여된다고 봅니다. 전략적 그리고 구조적 가족체계 이론에서는 인간 행동의 동기를 크게 고려하지 않습니다. 해결 중심 이론은 중립적 인간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행동 동기에 대해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야기 치료 이론은 낙관적 인간관을 갖고 인간이 의미를 추구하기 위해 동기화되어 있다고 봅니다. 각 이론의 핵심 구성 개념이란 개인의 경험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대상관계 이론은 개인의 경험을 유아기 때 그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켰던 혹은 충족시키지 못했던 대상에 대한 내면화된 모습을 통해 설명을 하고, 인지치료에서는 믿음의 내용이 행동을 결정한다고 개인의 경험을 설명합니다. 정신분석 이론의 핵심 구성 개념은 이드, 자아, 초자아, 그리고 심리성적 발달 단계이고, 자아심리학은 방어기제, 대상관계 이론은 내면화된 타인 모습, 관계정신분석은 관계 매트릭스, 자기심리학은 자기 대상과 붕괴의 불안을 핵심 구성 개념으로 소개합니다. 개인심리학의 핵심 구성 개념은 우월감과 열등감, 라이프 스타일, 사회적 관심, 그리고 출생 순위로 대표되는 가족 구도입니다. 인간 중심 이론에서는 자기 성향 실현, 자기 경험, 유기체적 가치평가 등의 구성 개념을 통해 개인의 경험을 설명합니다. 실존주의에서는 존재함의 세 가지 방식, 불안, 그리고 인간 존재의 궁극적인 관심이면서 괴로움인 죽음, 자유, 삶의 의미, 고독에 대한 개념을 통해 인간의 삶의 경험을 설명합니다. 게슈탈트 이론에서는 접촉, 욕구, 욕구라는 불완전한 게슈탈트의 인식, 그리고 게슈탈트가 소멸되는 순환 사이클을 통해 인간 삶의 경험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행동치료 이론의 핵심적 구성 개념은 고전적 조건화, 조작적 조건화, 사회적 학습입니다. 합리정서 행동치료 하면 ABC가 먼저 탁 떠오를 텐데요. 이때 B, 즉 믿음이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 하는 것으로 합리정서 행동치료 이론에서는 인간의 경험을 설명합니다. 인지치료의 핵심 구성 개념은 믿음들, 스키마, 모드입니다. 현실치료에서는 기본 욕구들, 소중한 세상, 완전 행동, 선택 이론을 통해 인간의 경험을 설명합니다. 페미니스트 이론의 핵심 구성 개념은 사회적 성 개념인 젠더, 개인의 사회화 과정과 사회적 억압입니다. 가족체계 이론에서는 가족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고 가족이라는 시스템의 구성원인 개인이 경험하는 것들을 구성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사티어는 대화에 초점을 두었고, 미누치는 하위 구조와 경계선, 보헤는 삼각관계, 가족 위계, 자기 분화, 그리고 전략적 가족체계 이론에서는 만성적 불안이라는 구성 개념을 통해 개인과 가족의 경험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해결 중심 이론에서는 예외적인 일, 해결책, 내담자 강점과 자원으로 내담자의 경험을 설명합니다. 이야기 치료 이론에서는 이야기와 독특한 예외적 결과라는 구성 개념을 통해 내담자의 세상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이야기 치료에서 소개하는 이야기라는 구성 개념은 우리 삶에 대해서 지배하고 있는 이야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일단 이야기에 지배당하게 되면 어떤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더라도 나, 다른 사람, 내가 사는 세상에 대해 변하지 않는 관점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 치료에서는 대한 이야기를 통해 나, 다른 사람, 내가 사는 세상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갖도록 돕습니다. 심리 발달에 대한 관점을 통해서는 각 이론에서는 성장 과정 중에 어떤 요인들이
개인의 심리 발달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는가를 살펴봅니다. 심리 발달에 대한 관점과 관련해서는 어떤 요소들이 개인의 심리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가도 물론 중요한 포인트이지만 그 요소들을 주변 환경에 의해 개인에게 주어진 고정된 것 혹은 인생 초기라는 특정 기간에만 한정된 것으로 보는가, 아니면 개인의 선택에 따라 심리 발달은 추후 가능한 것으로 보는가 하는 것도 이론별로 중요한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정신분석 이론에서는 심리성적 단계는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내재된 것이고, 각 단계별 욕구 충족 여부, 특히나 인생 초기에 구강기, 학문기, 남근기의 경험이 나머지 인생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설명합니다. 프로이드 이후 정신분석에서도 중요 대상과의 인생 초기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개인 심리학에서는 가족 환경이 발달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내재된 창의적인 과정들을 추구하고 우월감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발달에 또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합니다. 인간 중심 이론에서는 가족과 다른 중요한 타인이 심리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또한 인간은 개인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발달을 지향한다고 설명합니다. 실존주의 이론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게슈탈트 이론에서는 환경이 중요하긴 하지만 성장을 할수록 자기 지지가 더 중요해지고, 주변 환경과 주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얻는 만족감이 심리 발달에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행동치료에서는 심리 발달은 학습 과정이기 때문에 학습의 기회가 주어지면 심리 발달이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합리정서 행동치료에서는 생물학적 유전적 요인이 인간 행동 가변성에 미치는 영향은 80%, 환경적 요인은 20%이고, 이러한 내재된 생물학적 심리적 요인들이 사회적 영향과 상호작용하게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 행동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알버트 앨리스는 체계적 둔감법을 자신에게 적용해서 대중 앞에서 연설하기, 낯선 여성에게 말 걸기 문제를 성공적으로 극복했던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매우 어렵지만 가능하다라고 답하면서 개인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지치료에서는 인생 초기 경험이 스키마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모드 기능은 주로 내재된 것으로 봅니다. 현실치료 이론에서는 인간 강점이 내재되어 있다고 보고, 심리 발달은 주변인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는데, 이것은 내재된 강점이 발현될 것인가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합니다. 페미니스트 이론에서는 심리 발달에 있어서 젠더, 그리고 사회적 외부적 힘의 영향을 강조합니다. 가족체계 이론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점은 가족이라는 환경이 심리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족의 영향력을 개인이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 보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분화 자체는 원가족 내에서 개인이 자율성을 성취해 왔는가에 달려 있지만, 스트레스를 다루는 능력과 같은 분화의 기능적 수준은 그 개인이 현재 어떤 관계에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주변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에 있는 미분화된 개인은 건강하지 않은 관계에 있거나 혼자 있는 미분화된 개인보다 정신적 어려움에 처할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입니다. 즉, 원가족의 분화 수준이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타인들과의 건강한 관계 맺기를 통해 원가족에서보다 더 나은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결 중심 치료 이론에서는 심리 발달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야기 치료 이론에서는 규범적인 발달 단계보다는 각 내담자 고유의 인생 여정, 내담자가 살고 있는 문화적 맥락이나 상황을 보는 개인적 이해를 중요시합니다. 왜냐하면 한 개인은 어떤 주어진 상황들에서 다르게 행동할 수 있는데,
그 순간에 어떤 이야기가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상황에 대해서 발달하지 못했다, 미숙하다는 용어로 평가하거나 진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심리적으로 건강하기 위해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각 이론별로 심리적 건강을 위해 중요하게 강조하는 요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정신분석에서는 충동을 억압하는 수준을 낮추는 것, 건강한 방어기제를 사용하고 성숙한 자아를 갖는 것이라고 봅니다. 프로이드 이후 정신분석에서는 일관적인 자기감과 적응된 자아 여부를 심리적 건강에 대한 지표로 제시합니다. 이때 적응된 자아란 원자아, 초자아 혹은 외부 세계의 요구에 적응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자아를 의미합니다. 개인 심리학의 심리적 건강에 대한 관점은 사회적으로 유용한 우월감을 추구하는가, 공동체의 삶이나 일, 사랑이라는 기본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가, 인간이라서 잘못을 할 수도 있다는 자기 수용이 있는가입니다. 인간 중심 관점에서는 자기와 경험이 일치하는가, 자기 수용을 하는가, 경험에 대해 진솔하게 표현하는가입니다. 실존주의 관점에서는 진솔성, 인간 존재의 궁극적인 괴로움인 죽음, 자유, 삶의 의미, 고독에 대한 인식이 있는가가 심리적 건강함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게슈탈트 관점에서 보는 심리적 건강함은 욕구가 만족되는 경험을 하는가, 경험을 인식하는가, 그리고 진솔한가입니다. 행동치료에서는 적응적 행동을 보이는가로 심리적 건강함을 평가합니다. 합리정서 행동치료에서는 합리적 믿음, 합리적인 인생 철학을 갖고 있는가, 인지치료에서는 적응적 행동을 이끄는 적응적 믿음을 갖고 있는가, 현실치료에서는 사랑과 소속감이라는 기본 욕구가 상대적으로 만족되고 있는가, 그리고 주변인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페미니스트 이론에서는 개인 경험에 미친 사회적 영향을 인식하는가, 사회적 제약에 영향받지 않고 인생 목표를 설정하고 성취할 내적인 힘이 있는가, 가족체계 이론에서는 건강한 가족 구조, 건강한 의사소통 패턴이 있는가를 심리적 건강함의 지표들로 제시합니다. 해결 중심 치료 이론에서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내담자가 결정하고 상담자는 그것을 해소하는 것을 돕듯이 무엇이 심리적 건강함인지도 내담자가 결정을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개인마다 다른 심리적 건강함에 대한 정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는 불평불만 없는 상태를 심리적 건강함으로 정의합니다. 이야기 치료 이론에서는 개인이 새로운 성취 이야기를 사용하고 있는가, 그래서 선호하는 결과를 경험하고 있는 개인을 심리적으로 건강한 개인으로 봅니다. 무엇을 평가 혹은 진단하는가입니다. 정신분석에서는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평가나 진단을 사용합니다. 우선 관찰을 통해 심리치료가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하고 투사적 기법들을 통해서는 무의식적 과정들을 평가합니다. 프로이드 이후 정신분석에서도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평가나 진단을 하는데 상담자와 상호작용하는 내담자의 방식을 관찰하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개인 심리학에서는 공식적, 비공식적 평가를 하는데 상담자 관찰을 중요하게 봅니다. 가족 구도와 초기 경험을 탐색해서 힘과 우월감을 성취해온 수단을 평가합니다. 인간 중심에서는 평가를 단호하게 거부하는데 평가는 상담자와 내담자 간 거리를 만들기만 할 뿐이라고 설명합니다. 실존주의에서도 평가를 거부하는데 치료 관계의 진솔성을 방해한다고 설명합니다. 게슈탈트에서는 공식적 진단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공식적으로 내담자 경험, 특히 정서 기능에 초점을 두어 평가합니다. 행동치료에서는 공식적 진단을 사용하고 행동을 평가의 대상으로 봅니다. 이때 상담자나 중요한 타인 혹은 내담자 자신이 내담자의 행동을 관찰하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합리정서 행동치료에서는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내담자의 믿음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상담 전에 너무 길고 종합적인 진단은 거부하고 상담 경험을 통해 진행되는 지속적인 과정으로 진단을 보면서 치료자의 첫 번째 임무는 내담자와 치료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지 진단명을 도출해내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즉, 비록 공식적인 평가를 하더라도 치료 관계에 해를 끼치는 진단 행위는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지치료에서는 공식적이고 객관적이고 증상에 초점을 둔 평가를 실시합니다. 설문지를 사용해서 내담자의 생각과 믿음을 평가합니다. 현실 치료에서 비공식적 평가는 사랑과 소속이라는 욕구입니다. 현실 치료 창시자인 글래서는 환자에게 진단명을 부여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정신질환으로 받아들여지는 정신의학적 진단명들은 잘못된 것이고 그렇게 꼬리표가 달린 사람들에게는 아주 해로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페미니스트 이론에서는 내담자에 끼친 사회적, 환경적인 영향이 무엇인지 상담자가 관찰을 통해 확인합니다. 가족체계 이론에서는 공식적 평가 툴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가족 패턴에 대한 상담자 관찰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해결 중심 이론에서는 평가를 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문제는 상담자가 이게 문제다 하고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가 문제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해결 중심 치료에서 상담자가 찾고자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문제에 대한 예외입니다. 이야기 치료에서는 평가를 부적절한 것으로 보는데 왜냐하면 평가가 내담자와 상담자의 이야기를 제한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상담자와 내담자 치료 관계에 대한 각 이론별 관점입니다. 정신분석에서는 의사-환자 관계를 설정하고 의사가 제일 잘 안다 태도로 내담자를 치료합니다. 이고, 즉 자아의 강화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장기간의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프로이드 이후 정신분석에서도 의사-환자 관계를 설정하기도 하지만 인간 중심적 혹은 실존적 태도를 취하는 상담자들도 있습니다. 통합된 자기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장기간의 상담을 필요로 합니다. 개인 심리학에서 상담자와 내담자는 협력 관계에 있습니다. 상담자는 상담자도 인간이어서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델이면서 교육자입니다. 비교적 장기적으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인간 중심에서는 내담자와 평등하고 진정한 관계를 갖는 진솔한 상담자를 강조합니다. 실존주의에서는 의사가 제일 잘 안다 태도와는 정반대로 상담자는 내담자의 세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진솔한 사람으로 내담자를 인생 여정의 동료로 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게슈탈트 이론에서 상담은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진솔한 만남입니다. 상담 기간은 장기가 될 수도 있고 내담자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따라 단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행동치료에서 상담자는 교사 혹은 컨설턴트, 내담자는 학생으로 여겨집니다. 일반적으로 단기간에 걸쳐 진행됩니다. 합리정서 행동치료도 행동치료에서처럼 상담자는 교사 혹은 컨설턴트, 내담자는 학생으로 여겨지고 일반적으로 단기적으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인지치료도 행동치료나 합리정서 행동치료에서처럼 상담자는 교사, 내담자는 학생, 그리고 일반적으로 단기간에 상담을 합니다. 그리고 의사와 환자 관계의 요소들을 가지고 의사가 제일 잘 안다 태도를 취하고 의사처럼 가운을 입고 상담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현실 치료에서는 상담자는 진실하게 내담자를 대하고 상담을 주도합니다. 단기적 접근 방식을 취합니다. 페미니스트 이론에서는 내담자의 내적인 힘을 강화시키기 위해 상담자, 내담자의 평등 관계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장기적, 단기적 진행이 모두 가능합니다. 가족체계 이론에서 상담자는 가족에 단기간 동안 합류하는 전문가입니다. 단기적 접근을 합니다. 해결 중심 치료에서 상담자는 목표를 스스로 정한 내담자의 컨설턴트입니다. 단기적인 접근을 합니다. 이야기 치료에서는 상담자와 내담자 간에 평등하고 협력하는 관계가 필수입니다. 장기, 단기 상담이 모두 가능합니다. 정신분석에서 치료의 목표는 무의식적 갈등 해소, 통찰, 이고를 강화해서 건강한 방어 기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프로이드 이후 정신분석에서는 통합된 자기, 환경에 적응한 자아, 통찰을 목표로 합니다. 개인심리학에서는 이기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사회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전환하고 기본적인 실수를 수정하고 통찰을 얻는 것입니다. 이때 기본적인 실수란 아동기에 자신의 경험을 이해하면서 발달된 잘못된 가정들, 즉 과잉 일반화, 불가능한 안전 목표, 인생 규칙 오해, 자기 가치 부인, 잘못된 가치 추구를 의미합니다. 인간 중심에서는 자기와 경험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실존주의에서는 인생을 이해하고 진솔성을 갖고 자유롭게 사는 것을 돕습니다. 게슈탈트 상담에서의 목표는 인식, 자기 지지, 성장으로 이끄는 환경과의 조화입니다. 행동치료에서는 내담자가 적응적 행동을 하도록 돕습니다. 합리정서 행동치료의 목표는 내담자가 ABC에 대해서 알기, 합리적인 생각, 합리적인 인생 철학을 갖기입니다. 인지치료의 목표는 내담자가 인지 모델에 대해 알기, 내담자의 왜곡된 생각 패턴 수정입니다. 현실치료에서는 내담자가 소속감, 사랑이라는 기본 욕구를 충족시킬 건강한 선택을 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페미니스트 이론에서는 개인의 인생 목표에 도달하도록 내적 힘을 강화하고 사회적 압력의 영향을 이해하고 저항하고 개인에게 미친 영향을 변화시키도록 돕습니다. 사티어의 경험적 가족체계 이론에서는 가족 구성원의 자존감을 증진시키고 억압된 잠재력을 활성화시키고 명확한 의사소통을 하도록 돕습니다. 구조적 가족상담 이론에서는 가족 구조를 변경해서 현재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전략적, 특히 헤일리 모델에서는 가족 내의 계층 구조와 세대 간 경계선을 재정립해서 현재 문제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보헤미안 상담에서는 원가족으로부터 자기 분화 수준을 강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해결 중심 치료에서는 내담자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을 문제라는 용어 대신 불만이라고 보고 이 불만을 해소하고 불만에 대한 예외 상황들을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상담의 목표를 불만 해소, 문제 해소라고 하면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문제를 상담자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담자가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목표는 문제 해소, 즉 불만 해소가 되겠습니다. 이야기 치료의 목표는 선호하는 대안 이야기를 쓰는 것입니다. 사회로부터 주입당한 이야기에 지배되는 대신 개인이 선호하는 대안 이야기를 사용하도록 돕습니다. 상담 기법은 각 이론별로 동영상에서 이미 언급을 했는데요. 비교적 자세하게 소개한 것도 있고 제목 정도만 언급한 기법들도 있습니다. 제목 정도만 언급한 기법들에 대해서는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 상담 기법 시리즈를 통해서 계속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에서는 상담 기법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지 않고 정리 내용만 보여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 모델, 질병 모델에 대한 관점입니다. 먼저 의료 모델이 무엇인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의료 모델 또는 질병 모델에서는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아프다, 병을 앓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병은 개인의 정신 내부에 있는 억압된 갈등과 같은 근본적인 원인 때문에 발생한다고 보기 때문에 치료 대상은 외부 증상이 아니라 내부적인 원인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모델은 행동의 원인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의 진단만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제일 잘 안다 태도로 내담자를 치료합니다. 의료 모델은 진단을 먼저 하고 그 진단 결과에 따라 치료를 하기 때문에 진단은 의학 모델의 핵심 과정입니다. 정신분석 이론은 의사 환자 관계를 지향하면서 의료 모델에 기반해서 내담자를 치료합니다. 프로이드 이후의 정신분석 모델에서도 의료 모델에 기반해서 의사 환자 관계를 지향하고 내부의 병의 근원을 탐색합니다. 행동치료 이론에서는 의료 모델을 단호히 공식적으로 거부합니다. 행동은 환경에 의해 결정될 뿐이지 정신이 아프거나 병든 결과는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합리정서 행동치료에서도 상담 전에 너무 길고 종합적으로 진단을 내리려고 하는 의료 모델을 거부합니다. 인지치료에서는 의사 환자 관계를 따르고 DSM-5에 기반한 질병 진단과 치료를 하기 때문에 의료 모델에 기반합니다. 현실치료에서는 의료 모델을 강하게 거부합니다. 현실치료의 창시자인 윌리엄 글래서는 환자와의 치료 관계를 형성하는 대신 정신적 어려움이 뇌화학 물질의 불균형 때문이라고 보고 오로지 약 처방만으로 고치려고 하는 정신의학의 현재 진행 방향에 심각한 경계심을 가진다고 말하고 정신적 어려움의 원인으로 뇌화학 물질을 강조하면서 향정신성 약물만을 처방하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를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해롭다고 말했습니다. 페미니스트 이론에서는 DSM-5 진단 및 의료 모델을 거부합니다. 페미니스트 이론에서는 DSM 등의 진단 도구를 통해 정신적 고충의 모든 형태가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이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하면서 정신적인 고충들은 오히려 종종 사회적 억압으로 인해 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설명합니다. 해결 중심 치료에서는 의료 모델을 문제 중심적 접근 방식으로 보고 거부했습니다. 해결 중심 치료에서는 문제 대신 예외 상황과 해결책을 찾고자 합니다. 이야기 치료에서는 의료 모델을 거부하는데 DSM을 통해 인간의 마음, 심리 상태를 병든 것으로 진단하는 것은 내담자의 마음 또는 정신은 문제로 가득 차 있고 또 그 문제는 내담자 안에 본래부터 내재해 있다는 프로이드 때부터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주장되어 온 소위 진실이라는 것에 편승해서 그 진실을 더욱 지배적이고 두꺼운 이야기로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야기 치료 이론에서는 의료 모델에 기반한 전통적인 진단 모델은 진단을 유일한 객관적 진실로 상정하기 때문에 다른 측면을 탐색함으로써 볼 수 있는 관점을 놓칠 수 있고 또 전통적인 진단 과정들은 병적인 이상 측면만을 탐색하기 때문에 문화적 맥락이나 상황은 간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흑인, 멕시코인, 아시아인 등 소수 민족으로 살다 보면 증명해내기 어려운 여러 가지 차별이나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결과로 편집증적인 징후들을 보일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 내담자가 편집증에 있다고 진단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 치료 상담자들은 편집증 진단 대신 사회적 압력과 사회적 권력이 이 내담자의 이야기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탐색하고 대안적인 이야기를 함께 찾아갑니다. 개인 심리학이나 인간 중심, 실존주의, 게슈탈트, 가족체계 이론에서는 의료 모델을 거부한다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의료 모델을 수용했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이렇게 9가지 관점에서 14가지 개인 상담 이론들을 비교하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이 아마 또 다른 관점에서 이 이론들을 비교하고 정리할 수 있는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의 지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의 가족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성 공동체의 가족이 되는 또 다른 한 가지 방법, 바로 멤버십 가입으로 채널을 후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